오르네.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 일이라 했던가요? 그야말로 싹 뒤집힌 인생을 살게 된 한 청년. 가볍게 뿌린 말 한마디가 그 반전의 씨앗이 됐답니다. 호떡 리어카 해보고 싶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이제 리어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당탕탕. 초기 자본금은 50만 원. 그래서 첫 매출 3,000원. 재미삼아 시작한 장사가 맛있어, 먹어봐. 제대로 일냈다는데요. 그냥 왕십리 하면 호떡이다라고 생각이 나. 이 호떡은 시장의 마스코트입니다. 맞아. 원래 저 앞에 있었는데 장사 잘 돼서 여기로 옮긴 것 같아요. 되게 조그만 데서 했었어요. 예전에. 여기 사장님이요. 왕십리의 백종원이에요. 왕십리 하면 갑부, 갑부 하면 왕십리라는 공식이 탄생한 이유. 마치 무림의 고수가 도장을 깨듯 도전하는 사업마다 승전보를 올리기 때문이랍니다. 재미삼아 한번 시작했던 얘기가 농담처럼 나온 게 사업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 터지는 거죠. 돈을 쫙 벌면은 다음 가게에 투자하고 또 쫙 벌면 다음 가게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계속 시도하는 거죠.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단돈 50만 원 손에 쥐고 청춘 미천 삼아 시작된 대창정. 37 종만 씨의 도장 깨기. 그 여정을 어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서울 왕십리의 한 골목. 이곳이 후끈 달아오른 건 무더위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고 끝난 사람은 없다. 이걸 토핑으로 넣는다고? 근데 이게 심지어 맛있어. 디저트로 먹기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 밥 먹고 꼭 먹으러 가요. 소문이 자자한 왕십리의 명물. 그 명물 영접하러 많은 사람이 한 매장 앞에 모였는데요. 한여름 더위는 일도 아니랍니다. 혹시 여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한 30분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웨이팅하는 맛집들 중에서 웨이팅했을 때 맛이 없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여기는 웨이팅해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맛집인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두 손 소중하게 들고 나오는 이것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꼭 먹어야 한다는 유명 먹거리. 뜨거운 관심 한 몸에 받는 그 정체는 바로 국민 간식 호떡인데요. 말 그대로 꿀맛. 달콤함에 고소함까지 장착하니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맛을 자랑한답니다. 부산이나 속초 같은 데 가면 있는데 서울에서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주 와서 먹고 있어요. 7년 전 그때 이런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에 매료돼가지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디저트 음식이에요. 모란에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핀 그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7 나이에 요식업계의 고수로 등극한 이종만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호떡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는데요. 시월드 플러스 두개 주시고요. 네. 이태리 시럽도 치즈. 암호를 주고받는 듯한 손님들. 도대체 호떡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게다가 잘 구워지는 호떡을 송곳으로 찌르기까지 하는데 이 갑부의 행동이 암호를 불단설합니다. 찌르는 거는 저희 호떡이 소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익는 속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물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려고 체크하는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달콤함 한도 초과로 기분까지 좋아지는 초코잼부터 토마토 소스에 잘 버무려진 모짜렐라 치즈까지 손님들이 외치던 암호의 정체는 메뉴의 이름이었던 건데요. 그 맛 또한 개성이 넘친답니다.
피자 맛이 느껴지는 이태리 호떡. 마법 가루와 치즈의 조화도 맛볼 수 있답니다. 특색 있는 호떡의 기본 씨앗 호떡까지 다양한 메뉴가 인기 비결 중 하나. 저는 솔직히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반죽이 뜨겁고 쫀득하니까 초콜릿도 잘 만든 것 같아요. 평소에 먹었던 호떡이랑 완전 다른 느낌인데 이게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서 호떡 같은 느낌이 안 나고 그냥 카페에서 먹는 디저트 같아요. 반죽도 맛있고 그리고 메뉴가 많아요. 뭐 다른 거 치즈 들어간 것도 있고 아이스크림 들어간 것도 있고 메뉴도 다양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스 호떡 드릴게요. 아이스 호떡 바로 드시는 거 맞으세요? 아이스크림 바로 올려드릴게요. 특히 요즘 잘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아이스크림 호떡. 여름철 인기 넘버원이랍니다.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 최고급 아이스크림을 쓰고 있고요. 처음에도 그렇게 재미 삼아서 뜨거운 거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첫 번째 시도였고요. 그게 이제 저희의 어떤 계절을 타파하는 어떤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짠단짠을 잇는 뜨차뜨차의 매력. 그 덕에 겨울 간식으로만 주목받았던 호떡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계절 불문 손님들 발길 끌어모은 건 명백한 사실. 겨울에만 먹는다 생각하는데 여름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고 바삭하고 따뜻한데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시원해서 맛있어요. 겨울 되면 포장마차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제 봄, 여름에는 이런 가게들밖에 못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겨울에 먹었던 맛을 떠올리면서 한 번씩 찾게 되는 거예요. 겨울철 대표 음식이란 수식어는 이제 넣어둬야겠는데요. 호떡의 인식을 뒤집어버린 갑부. 본인도 재미삼아 개발한 메뉴들이 지금의 유명세를 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저희의 장난스러운 도전이었는데 그 도전이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왕십리의 명물 매장이 되었습니다. 체육도 하나 있습니다. 갑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끊임없이 들어오는 주문들. 밀린 주문서를 보니 그 인기가 실감이 나네요. 어서 오세요. 덩달아 갑부의 손놀림도 바빠졌습니다. 있어요? 네. 앞에 거랑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오케이. 그럼 나갈 수 있네요. 뜨거운 철판 위에서 노란 옷으로 갈아입는 호떡들. 노릇하게 구워진 모습을 보니 손님들에게 나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굽기에 집중하던 갑부가 갑자기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호떡의 이미지를 바꿀 또 하나의 전략이라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호떡 담는 박스거든요. 좀 더 고급스럽게 호떡의 이미지가 사실 되게 저렴한 간식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자 이렇게 선물용 박스를 제작했습니다. 포장 용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 시선 사로잡고 내용물의 품격 또한 올려주니 선물하기에도 좋고 기분 내기에도 좋은 명품 호떡 패키지가 완성됐답니다. 똑같은 값이어도 그 몇 배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갑부만의 세일즈 포인트. 당장 눈앞의 돈보다 손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노력한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장사로 그냥 음식을 팔고 그렇게 돈벌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것도 좀 시도하고 또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게 있을지 좀 더 신선한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메뉴들도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 가만히 있어도 푹푹 찌는 요즘 같은 때에 안방에서 편히 즐길 수 있어 많은 손님이 애용한다는데요.
덕분에 한철 장사에서 사철 붐비는 왕십리 맛집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아까 준비한 박스의 주인공은 요 커플이었군요. 근처 공원에서 호떡을 맛보는 두 사람. 식었을 텐데 맛은 괜찮을까요? 맛있어? 응, 맛있어. 근데 이거 포장해서 먹으니까 구워서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여자친구와 같이 먹으려고 공원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서 왔는데 내용물이 흐트러짐도 없고 꽉 차서 맛있는 것 같아요. 호떡이 좀 식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씨앗들도 안 뭉쳐져 있고 반죽도 안 눅눅하고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있어요. 식어도 맛있는 반죽의 비밀을 풀려면 다시 매장으로 가봐야겠죠? 때마침 주방에서 포대 하나를 옮기는 갑부. 반죽에 사용될 가루라는데요. 보통 가루가 아니랍니다. 저희 호떡의 특징이 이제 찹쌀가루, 그리고 좀 더 이제 고소한 맛을 내주는 뭐 옥수수 전분과 기타 등등 기밀 재료 등등이 들어갑니다. 잘 알려주시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만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 저희가 특별히 레시피화 해가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배합을 해서 직접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만의 레시피로 공장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저희의 프리믹스로 만들고 있어요. 결국 안에 들어간 비법 재료는 들을 수 없었지만 이 반죽의 핵심, 물에 대한 비법은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물의 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반죽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 계절마다 이렇게 반죽을 할 때 온도를 좀 신경을 쓰는데, 여름에 같은 좀 더운 날씨에는 한 35도 정도가 기준으로 두고, 겨울에는 50도 정도로 기준을 잡아요. 수 없는 시행착오 끝에 나온 35도. 이 온도의 차이가 반죽 맛을 크게 좌우한다는데요. 살아있는 반죽이다 보니까 즉시 발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죽이 저희가 원하지 않는 소위 말한 술빵 맛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수온을 계절에 맞춰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법 가루와 계절에 따라 온도를 맞춘 물을 섞어주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과정 하나가 더 남았다는데요. 이제 우선은 숙성하는 단계를 좀 거치고요. 숙성한 반죽은 아무래도 식감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드시기에 더 맛있는 호떡이 됩니다. 숙성을 거치기 전엔 뚝뚝 끊어졌던 반죽이 12시간 숙성 후 찰기 있는 반죽으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그 속에 들어갈 재료를 만들 차례. 또 다른 비법의 문이 열렸는데요. 갑부 매장의 가장 기본 메뉴인 씨앗 호떡에 들어갈 견과류랍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려나 봤더니 바로 볶기 시작하는데요. 약 10분 동안 볶아줘야 한답니다. 저희 이게 견과류 호떡에 들어가는 견과류들인데요. 볶게 되면은 좀 더 고소한 맛이 살아나거든요. 생으로 넣어서 풋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볶게 되면은 좀 더 고소한 맛이 살아서 저희만의 특색을 더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로스팅 과정을 더함으로써 풋내는 줄이고 풍미와 특색은 살리는 건데요. 계피가루가 들어간 설탕과 볶은 견과류를 섞으면 씨앗 호떡의 재료 준비 끝! 저렴한 간식이라고 해서 대충 만들었다면 지금의 명물 타이틀은 가지지 못했을 거란 말하는 갑부. 손길을 한 번 더 할수록 손님들의 입이 즐거워진다는 소신을 지키려 애쓴답니다. 기름의 양을 많이 해서 튀김에 가깝게 굽는 것도 바삭한 식감을 더하는 방법 중 하나. 이렇게 명품 씨앗 호떡이 완성됐습니다. 넘쳐 흐르는 매력은 손님들 입맛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남녀노소 갑부 호떡에 푹 빠졌다네요.
견과류가 호떡 안에 들어가 있어서 좀 건강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그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또 촉촉해서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달달한 맛이라든가 고소한 맛이라든가 그런 게 다 합쳐져가지고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젊은 층이나 우리 엄마들이나. 호떡 맛이요. 모든 각각의 호떡 맛마다 최고의 맛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진짜 맛있어요. 잠시 바깥 공기를 쐬러 나왔습니다. 갑부 인생 10년의 이야기를 품은 물건이 이곳에 있다는데요. 바로 이 손수레가 그것이랍니다. 이게 저희 브랜드의 시초가 되었던 그 호떡 리어카입니다. 리어카요? 네. 2013년 장사의 첫 포문을 열었던 손수레. 워낙 추억이 많아 버릴 수 없었다는데요. 이거를 밀고 나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그 소리 듣고 막 졸졸 따라오셔가지고 미리 주문해 주시고 30분 뒤에 찾으러 오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리어카 끌고 나갔다가 비 맞고 초라하게 집에 갔던 날도 기억이 나고요. 길거리 장사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답니다. 종만신 호떡이 아닌 음악으로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르고 싶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이죠.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열심히 하기도 했고 가서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뭐 실제로 음악 관련된 일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 앨범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결국 제 상황이 제 뜻처럼만 흘러가진 않고 또 그 길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더라고요.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야속했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떠난 제주 여행. 그곳에서 나눈 가벼운 말 한마디가 새로운 출발선이 됐다는데요. 한번 해보지 뭐 안 될 게 뭐 있을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좀 기본으로 있어서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날 중고 리어카 50만 원으로 샀고요. 그 당시가 이제 가장 상상력이 풍부했던 때예요. 그래서 어떤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리어카를 끌 때마다 땡땡 중소리가 나는 그런 작품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끌고 나가면 손님들이 웅성웅성하고 모여드는 그런 그림이 연상되게.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장난삼아 나눈 말의 씨앗이 이렇게나 커질 줄 몰랐다는 종만 씨. 손님들 불러 모은 데는 그의 필살기도 한몫했다는데요. 또 리어카의 틀, 테마송 만들겠다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장난삼아 이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발매도 했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 뜨거운 호떡 이런 노래. 동그랗고 예쁘게 빚어서 눌러주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하나 먹고 두 개는 보자. 좀 더 노랗게 익혀줘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 뜨거운 호떡. 하지만 장사의 기쁨은 채 2달을 넘기지 못했답니다. 저희 리어카 막 이렇게 펑크 내놓고 저희 리어카 이렇게 자물쇠를 본드로 열쇠 구멍을 막아서 저희가 이제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없애버린다고. 다신 장사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쫓겨다니고 막 피해 다니고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좀 하면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식으로 이제 가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신창이가 된 손수레. 그렇게 길거리 장사를 청산하고 지인에게 6천만 원을 빌려 왕십리 골목에 조그만 가게를 열게 된 것인데요. 오히려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종만 씨.
시작은 가벼웠지만 오랜 노력으로 키워낸 이곳의 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한 달 매출 약 2,500만 원이랍니다. 호떡집은 저희가 지금 2군데 운영하고 있고 직영으로 왕십리 본점과 이천 아울렛 연매출은 한 3억 정도, 그리고 아울렛 매장 2억 5천 정도. 두 군데를 합한 연 매출은 약 5억 5천만 원. 호떡집의 성공은 다음 단계로 도전할 자극제가 돼주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종만 씨의 도장 깨기. 헌데 다음 도장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고객들의 배달 리뷰를 관리하는 건데요. 좋은 리뷰를 많이 써주셔서 힘이 나고, 또 이런 걸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니까 뭐 방향성을 잡거나 또 어떤 메뉴 개발이라든지 아쉬운 점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현장은 손님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이라면 사무실은 매장 운영을 위해 치열한 아이디어 싸움이 벌어지는 공간이랍니다. 현장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사무실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기획을 해가지고 반응이 올 때, 소위 말해 터질 때, 그럴 때 가장 좀 짜릿함을 느낍니다. 개성 있는 메뉴들과 고급화를 위한 박스 개발. 그것이 다 여기에서 탄생했다는군요. 그날 오후.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 갑부가 등장했습니다. 왕십리 골목을 떠나 여기까진 어쩐 일인지 그 발걸음은 대형 쇼핑몰 앞에 멈췄는데요. 쇼핑이라도 온 걸까 했더니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 갑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맵니다. 여기는 또 어디예요? 아, 여기 또 다른 매장이에요. 아, 다른 매장? 네. 바로 여기가 갑부의 두 번째 도장이랍니다. 호떡집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이죠? 저희 그러니까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거든요. 호떡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긴 한데 새로운 브랜드를 또 셋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브랜드랍니다. 이곳은 작년에 입점했다는데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보니 파스타, 스테이크, 샐러드, 리조또 등 양식 위주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답니다. 특히 강남의 주변 상권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는데요. 과연 이것도 호떡집처럼 손님들에게 호평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먹는 모습만 봐서는 성공인 것 같긴 한데 그 맛 어떤가요? 스테이크 너무 부드럽고 크림도 진해서 맛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SNS에 사진 올리기 좋은 것 같아요. 크림 안에 또 다른 후추라던가 아니면 건고추 같이 좀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손님들의 셔터 세대. 사실 이 식당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인테리어 맛집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이것이 손님들 끌어모으는 비결 중 하나라는데요. 인테리어가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여자들끼리 같이 사진 찍고 하기도 좋고 의자도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매장의 소품부터 벽지까지 모든 인테리어를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갑부가 직접 했다는데요.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가 사실 강남 그 완전 오피스 상권에 있는 그런 소위 부티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조금 가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을 좀 주려고 인테리어를 했고요. 좀 따뜻하면서 도심에서 어디 집으로 초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를 좀 시도했습니다.
매장에서 갑부가 맡은 역할. 아까 내가 앉아봤는데 좀 흔들려가지고 식사에 불편하신 건 아닌데 불안해가지고 예. 혹시 고객님 오시면 그때 다른 데서 빌려올게요.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이 편히 즐기다 가려면 집주인이 수고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법이죠. 그래서 갑부는 나서서 굳은 일도 하고 해결사 역할도 자처한다는데요. 바쁠 때 생기는 구멍을 메워줘야 현장 일도 잘 돌아가고 직원들도 편히 일할 수 있답니다. 5명, 3분 2분으로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도 세팅된 테이블처럼 미리 계획된 일은 아니었다는 갑부. 4년 만에 딱 일이어서 가게가 갑자기 재건축이 된다고 그 통보를 받았을 때였어요. 저희가 뉴스에서 보던 그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그 권리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 날리는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권리금 2천만 원을 날리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을 오히려 휴식의 기회라 여겼답니다. 그렇게 떠난 여행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저희 호떡 매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인근에 이렇게 좀 폐허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또 다른 지인이시죠. 저희가 여행에서 얻었던 영감들을 이렇게 풀어서 저희의 추억을 담은 공간으로 만든 거죠. 걱정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해보자라는 도전 정신이 더 앞섰답니다. 호떡집에서 번 돈을 투자해 4년 전 오픈한 레스토랑은 대성공! 금세 SNS 맛집으로 급부상하며 또 한 번 왕십리를 들썩이게 했다는군요. 그렇게 대형 쇼핑몰까지 접수! 변함없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 인기가 쌓아올린 매출은 얼마나 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강남 대형 쇼핑몰에서 벌어들인 한 달 매출은 약 7천만 원이었네요. 아쉽게도 왕십리점은 폐업한 상태. 강남과 안성의 쇼핑몰에 입점한 두 군데의 연 매출은 약 18억 원. 이렇게 두 번째 도장 깨기도 시원하게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갑부가 왕십리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의 세 번째 도장 브런치 카페라는데요. 예, 여기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저희가 건강한 유기농 재료로 만든 빵과 커피, 그리고 샐러드, 샌드위치 같은 브런치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3년 전에 개업한 카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가 늘어남에 따라 그 흐름에 맞게 메뉴도 구성했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플레인한 거, 매일 드시기 좋은 빵들 위주로 생산하고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단골 고객님들이 많으신 편이에요. 커피를 비롯한 음료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다른 매장들에 비해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는데요. 이곳 역시 손님들의 호평 일색으로 자자한 곳이랍니다.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좀 근처 맛있는 샐러드집이랑 샌드위치집 찾아서 왔는데 그래서 좀 덜 죄책감 갖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샐러드만 하는 전문점도 있는데 여기는 또 카페다 보니까 커피랑 좀 더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소스도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적당해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좀 위가 안 좋은데 먹으면 밀가루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요. 네. 밀가루를 부셔먹는 거죠?
그러니까 위가 아프거나 하잖아요. 보통 빵을 먹으면 네, 여기 빵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즐기러 자주 오거든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해야지. 네, 주문하시고 가세요. 또 손님이 왔습니다. 뭐 마실래? 여기 잘 마시는 거 있는데 무슨 그게 뭐죠? 늘 드시던 거. 흑임자 라떼 늘 드시던 거. 즐겨 찾는 메뉴도 아는 것 보니 단골 손님인가 본데요. 친히 서빙까지 도맡아 하는 갑부. VIP 손님이라도 되는 걸까요? 어머니들께 빵 서비스로. 어머니들이라고요? 이 중에 갑부의 어머니가 있답니다. 고마워 아들. 잘 먹을게요. 아하, 이분이었군요. 여기 계신 손님이 저희 어머니세요. 아, 어머니요? 네네. 자주 오시나요? 자주 친구분들과 손님으로 오시죠. 이곳에서 자주 모임을 갖는다는 갑부의 어머니. 친구들도 지인의 가게라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를 좋아해요. 추천을 자주 하고. 아, 여기요? 예. 샐러드 맛있다고 집에서 배달해서 자주 먹어요. 근데 뭐 친구네 가게라서 팔아주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무래도 다른 데 가느니 여기 오는 게 좋지요. 분위기 굉장히 쾌적하고 또 이렇게 다른 데보다 이렇게 흑임자 라떼 이게 되게 즐겨 먹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데 이게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도 많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악기를 연주하던 손으로 호떡을 구워 팔겠다 한 아들.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처음에 할 때는요. 처음에 뭔 호떡을 해. 그리고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아들이 찬찬하게 말을 잘 하면서 설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믿고 제가 그냥 기다려주고 같이 진짜 같이 이제 일 같이 해가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아들을 믿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뿐이었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한 아들이 고맙고 또 고마운 어머니. 사업을 또 근데 계속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지켜보니까 계속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계획하고 하는 거 그냥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이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있었기에 여러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던 갑부. 각 브랜드마다 대박을 터뜨리니 그에겐 별명이 있답니다. 커피도 맛있고 참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한 게 있다면은 우리 여기 사장님이 그 왕십리에 아마 백종원 그분이랑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백종원 선생님이요? 예.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손님들한테 인터뷰를 받다 보니 손님들 입에서 왕십리의 백종원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가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민망하고 부끄러운데요. 왕십리에서 다양한 매장을 하다 보니까 그 백종원 대표님께서도 그 논현동에서 한 골목에서 여러 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성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왕십리 안에서 카페도 하고 식당도 하고 뭐 분식 간식도 하다 보니까 뭐 주위의 지인들 저희를 잘 아는 지인들은 뭐 왕십리 백종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아유 네. 현재 서울 왕십리에서만 총 3개의 브랜드를 운영 중인 갑부. 여기에 강남, 경기도의 매장까지 합하면 총 4개의 브랜드 6개 매장을 운영 중인 건데요. 그 별명 붙을만 하네요. 여기서 브런치 카페의 매출을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한 달 매출 약 4천만 원입니다. 12개월을 곱한 총 연 매출은 약 4억 8천만 원. 건강식을 내세워 승리를 거머쥔 3번째 도장입니다.
그날 밤 내가 있으니까 먼저 퇴근해요. 내가 이따 불 끄고 갈게. 불만 끄면 되죠. 오늘 갑부의 퇴근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매장에 좀 이렇게 가림막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밤에 마감하고 보수를 하러 왔어요. 계단에 가림막이 떨어져서 손님이 다칠 뻔한 일이 있었답니다. 산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니까.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다행히 들고 계시진 않아서 기분이 안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네. 저가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직원에게 얘기를 들었던 건데요. 매장 안에서 망가지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되도록 갑부 자신이 나서서 고친답니다. 그에겐 익숙한 일이라는데요. 하시는 것도 한동안 해본 게 아니에요. 네. 웬만한 실리콘은 뭐 저희 매장 거 저희가 다 싸가지고. 그러니까 자세가 한동안 세울 게 아니에요. 실리콘은 가장 쉬운 정도고요. 저희가 직접 수도 연결이나 간단한 전기 연결이나 전구 교체하는 거, 뭐 법적으로 불법인 거 빼고는 다 저희가 웬만하면 직접 하고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저 펜도 제가 단 거예요. 아, 저거요? 갑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데요. 첫 시작부터 청춘 하나 믿고 덤벼든 장사.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면 할 수 있는 건 뭐든 직접 해야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준 전문가가 다 됐다네요. 가림막 보수가 끝나고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퇴근, 긴 하루의 쉼표를 찍을 시간이 왔는데요. 제주에 집이 있어 매장 근처에 원룸을 얻고 숙소처럼 지낸답니다. 오자마자 또 일인가 했더니 드라마 시청 중이라는 갑부. 그만의 휴식법이랍니다. 퇴근을 하면은 최대한 좀 일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머리를 좀 식히고 그냥 몸이나 생각에 휴식을 좀 하려고 의도적으로 더 노력하고 있어요. 재미삼아 가볍게 시작한 사업. 하지만 그 도전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든 이상 모든 걸 걸고 온 힘을 다해 달렸던 갑부.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백반증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병이거든요. 소위 말해 공황장애도 겪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연습들 중에 하나가 일로부터의 단절. 딱 퇴근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 계속 머리에 계속 생각이 맴돌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업이 커지고 나니 책임자의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는 것도 자신의 목. 그렇게 37 종만 씨는 더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웬일로 갑부가 왕십리가 아닌 다른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세 사람. 진짜 오랜만이에요. 지금 이제 영업 신고랑까진 됐죠. 영업 신고 지금 하기 직전 단계고요. 준비는 다 된 상태입니다. 뭐 미생교육이랑 네, 그런 건 보건증까지 되어 있고 영업 신고만 하면 되고. 네. 이제 뭐 사장이네. 네, 이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금전적인 대가 없이 자신의 사업 지식을 나누고 있다는데요. 이 매장을 처음에 이렇게 오픈할 때 제가 멘토링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또 새로운 청년 한 분이
또 이 메뉴로 같이 다른 곳에다가 창업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걸 좀 이제 도와드리려고 상담차 한번 왔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손님 응대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주었답니다. 덕분에 장사도 잘 된다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이 2호점을 내기로 결심했답니다. 식당과 관련해서 좀 창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알려주시고 저도 배워가면서 이제 업종도 정하게 되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잘 사는 동네.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진 이 덮밥 같은 세상을 꿈꾼다는데요. 지금 식기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그렇죠. 새로. 근데 최대한 사장님이 컨설팅 해준 식기랑 비슷한 거예요. 했고 국 반찬 요 세팅은 그대로 처음에 했었으니까. 네. 새우장 맛있어요. 자신이 겪어온 시행착오와 경험을 토대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다는 갑부. 4, 5년 걸려서 온 길을 1, 2년이면 갈 수 있도록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이 목표랍니다. 다시 왕십리 골목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지면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이 매장은 음악을 듣는 공연장인 걸까요? 재즈가 다르네. 그런데 이분들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곳의 정체는 음악과 함께 경양식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식사만 하러 왔는데 공연까지 볼 수 있으니까 뭔가 공연비까지 아끼는 느낌? 가성비 만점에 분위기까지 만점. 이런 경양식 음식점이랑 재즈라는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음악도 같이 들으면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식사에 대해서 같이 뭔가 자연스러운 분위기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재즈 같은 거 들을 기회 없었는데 음악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재즈 선율과 돈가스의 이색 만남. 이 조화를 만들어낸 장본인.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갑부인데요. 어떻게 이 둘의 만남을 성사시킨 걸까요? 왕십리 이쪽에 사실 그런 문화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왕십리에 있는 지역 예술가들이 음악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무대를 설치했고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기 있는 뭐 가족들은 재즈를 보기 기회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는 이제 돈가스 먹으면서 재즈 보세요. 그런 기획을 좀 하게 된 거죠. 분위기가 되게 좋다. 사진 찍으면 다 되게 예쁘게 나와. 옛날 호텔 여기가 호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보면 원래 그 인테리어 그대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원래 호텔이 있었던 곳이라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인 거죠? 옛날 이 호텔은 조금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그때 왠지 그때 그 시절에 호텔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냥 지금 현재랑 그때가 조금 잘 어우러지면서 조금 더 유니크한 것 같아요. 이런 걸 힙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야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테리어인 것 같고 이렇게 악기들을 갖다 놓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에 바같이 해놓은 것도 너무 센스 있다고 생각해요. 레트로 감성의 인테리어도 다 직접 했답니다. 호텔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되 동서양을 여행하는 느낌을 주려 노력했다는데요. 호텔의 컨시어지 같은 그런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구성을 했고 또 한쪽에는 그 큰 호텔에 가면은 로비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재즈바처럼 호텔의 로비에 연주하는 공간처럼 구성을 했고 또 한쪽은 좀 약간은 재미있게 동양적으로 저희 전통 한국의
전통술을 소개하고자 그런 옛날의 한국스러운 우리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해봤습니다. 손님들이 이 공간에서 추억과 향수를 느끼길 바랐던 갑부. 그것은 왕십리 토박이었던 자신이 이 자리에서 실제로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이랍니다. 왕십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랜드마크예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갖고 가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 시절에 그 호텔에 있던 경양식당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른들에게 또 어필이 되고 또 요즘 세대는 사실 그런 돈가스를 들어만 봤지 먹어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해봤어요. 젊은 세대에게는 힙한 감성을 주고 그 윗세대에게는 어린 시절로 추억 여행을 떠나게 하는 공간. 요 아이에게도 이 순간이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좋은 날 되면은 이런 거 돈가스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옛날 맛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돈가스 맛이요. 굉장히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느끼한 걸 좀 싫어하는데 치즈 돈가스라도 굉장히 산뜻하고 깔끔한 맛이 나요. 트렌드에 맞게 좀 친숙하고 좀 예스럽고 그래서 편안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세대 분위기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자주 와요. 90년대 경양식당의 돈가스를 재현했다고는 하지만 새로 개발한 메뉴도 있습니다. 그 이름도 생소한 파 듬뿍 돈가스. 파를 얹어 먹는 치킨은 있는데 왜 돈가스는 없을까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에서 만들어졌다는 음식. 그런데 그게 정말 딱 손님들 입맛을 저격했답니다. 옛날식 돈가스? 우리가 보통 그런 돈가스에 소스를 뿌려서 먹잖아요. 근데 이게 파가 들어가서 그 파닭 치킨을 먹는 그런 느낌인데 그 돈가스에서 약간 독특하고 맛있어요. 파가 생각보다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매워가지고 같이 먹었을 때 소스랑도 잘 어울려서 좋았어요. 일반 돈가스랑 달라요. 그래서 느끼함도 없고 먹으면 안 질려요. 이게 새콤달콤하고 그리고 이 파랑 돈가스의 조합이 솔직히 좀 솔직히 생각도 못한 조합이었는데 되게 잘 어울려서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젠 포스기 앞에선 갑부의 모습만 봐도 기대되는데요. 자, 얼마일까요? 한 달 매출 약 5,600만 원이네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경양식당의 연 매출은 약 6억 7천만 원. 매출 정리 들어가 볼까요? 호떡집이 약 5억 5천만 원, 분위기 맛집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약 18억 원, 건강식을 앞세운 브런치 카페가 약 4억 8천만 원, 향수를 부르는 경양식당이 약 6억 7천만 원으로 4개의 도장을 깬 총연 매출은 약 35억 원입니다. 아직 종만 씨의 도장 깨기는 끝나지 않았답니다. 영업을 멈춘 빈 가게 안에서 이것저것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다 이유가 있다는 갑부. 이곳은 이제 새로운 공간 비즈니스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새 도전을 준비 중이랍니다. 공간 비즈니스라니 지금껏 해왔던 요식업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쯤 되니 또 어떤 도장을 깨려는 건지 기대되네요. 소규모로 파티하는 파티룸이나 아니면은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찍으실 수 있도록 그런 쇼핑몰 촬영 공간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호떡집 재건축 당시에 쫓겨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열었던 곳이랍니다.
원래 여기가 되게 좀 상업을 했었던 레스토랑 공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몰로 입점을 하게 되면서 여기 있던 인원들이 다 그리로 어떻게 보면 투입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이제 레스토랑으로 운영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길을 찾아갈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공간을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뭐 사무실로 쓰면서 그렇게 좀 공간을 활용할 거를 모색하다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생애 첫 시도와 함께 22년 왕십리 노래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종만 씨. 그에게 도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보람되거나 기쁘거나 즐거운 순간은 정말 짧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고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역할을 했고 가게를 얻었고 했기 때문에, Just Do It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용기를 가지시는 것을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좌절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는 원동력. 그것은 일단 시작해보는 도전하는 용기라는 것을 알려준 종만 씨. 멈추지 않는 37 청년의 아름다운 도전이 계속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우리 영유해가지고 영어를 못해요. 냄새. 막힌 배관들이여 이 남자에게로 오라. 도와줘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의 필살기 한 방이면 모든 것이 오케이. 찾았다. 똥이 다 돈으로 보여. 오폐물 속에서 돈을 찾아내는 현대판 연금술사. 100억 이상, 300억 이상, 1000억 이상. 모든 것을 뚫어드리는 청년 히어로의 성공 스토리가 다음 주에 방송됩니다. 채널 A